원래 재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했다가 움직임이 있다가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피가 쫙 빠지면서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정되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 1억이었다 지정된다, 한순간 매매가 3억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강동구랑 거의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끝자락이죠. 네. 뭐 구덕, 뭐 명일, 뭐 이런데. 네, 그래서 끝자락이어서 시세가 잘 받쳐줘요. 네, 그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하남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남시 같은 경우 그렇게 섹터가 넓은 이 동네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네. 지금 그 강변의 미사신도시와 더불어서 위례신도시까지 품고 있는 하남시이지만 하남시청역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이 있는데 그 구도심 이제 개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경기도 많은 자치단체가 있는데 하남이 거의 유일하죠. 거의 유일하게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혹은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단 한 곳도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정이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왔고, 때마침 하남시에서도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죠. 네, 지금 왼쪽에 그 펼쳐져 있는 것은 그 펜스 친 곳이 하남 C구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근에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요. 이 저층 주거지를 또 한때 재개발 구역으로 대거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하남시가 하남 원도심 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 있는데 여기가 원래 도시재생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상권 개발, 왜냐면 하남시청역 그 원도심 건너편으로 이 신규 신축 아파트 개발이 한창 왕성하게 진행 중인데 그 입주민들이 결국은 이 역세권 상권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세권 상권이 대로변을 제외하고 이 이면도로 쪽에 있는 이 원도심의 이 상업지역은 그야말로 그 옛날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도심 상업지역은 결국 역세권 이 청년들의 1인 가구 주거지로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나머지 땅들은 상권 개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도시재생 지역에 관한 뭔가 용역 발주가 나왔고, 하남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를 거점으로 두고 배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얼마 전에 또 이제 955 관련돼서 이 하남시 편을 찍었죠. 네, 그렇습니다. 955 그 해설 영상에서는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속에 특히나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그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해서 넘버링까지 다 되어 있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1, 2, 3, 4, 5, 6 이렇게까지 넘버링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현장을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저층주거지 재개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한때 노력을 했었죠. 이 미사 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도 지금 개발을 해본 하남시 입장에서 원래 하남시청 역세권 주변의 원도심 이 저층주거지도 재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하거나 해제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을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낙후되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볼 때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서울시 도시재생 지역이나 주거환경관리지역 그런 곳에 모아타운을 지정하면서 이러한 이 개발 공식이 지방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도시들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구역 혹은 일종 주거지역 같이 재개발 사업이 힘든 곳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선 이 저층 주거지가 바로 서울로 말하면은 슈퍼블록을 좀 정리하는 듯한 분위기의 저층 주거지가 이 상업지역 원도심 거점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인 가구 주거지 고밀도 개발도 왕성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세권이랑 가까운 쪽은 1인 가구 고밀도 개발을 짓고 역세권과 살짝 먼 지역들, 즉 예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구역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국토교통부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하남시에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좀 한 번씩은 쳐다봐야 할 그런 시점이 왔다.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남시청과 가까운 원도심, 이게 은근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게요. 원래 시청, 가장 그 행정의 중심 거점이 되겠죠. 중심 거점은 반드시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깔끔하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원도심은 지금까지 그런 깔끔하게 정비된 그런 모습과 거리가 멀었어요. 네. 지금 요 왼쪽에 지금 영상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나간 왼쪽의 연립도 가주정, 지금 그 하남시에서 밀어주고 있는 가주정 사업지죠. 네. 그러면서 도시재생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런 식의 개발을 원래 안 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모아타운이라는 걸 하면서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아파트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도시재생 지역에 가주정을 꼭 하나씩 집어넣죠. 네. 그러면서 이 아파트 개발도 하더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배후에 죽어있던 재개발 구역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남은 미사 강변도시, 위례신도시를 비롯해서 아파트 개발을 지금 왕성하게 짓고 있는데, 이제 남은 퍼즐은 여기 원도심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저 앞에 보면은 네. 고밀도 개발한 오피스텔들이 지금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개발도 하면서 재개발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남시 그 시청이 행정 거점이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하남시 꼭 한번 하남시청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 신장시장도 있고, 그 뒤쪽으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요 대로변에 이 고밀도 개발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원래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지지부진하거나 무너졌던 그런 곳들이 있어요. 좀만 더 가면 이제 구릉지 동네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쪽 지역이 나중에 이제 재개발 다시 재추진, 공공재개발의 형식이거나 아니면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들도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재개발 구역 지정하려고 했다가 움직임이 있다가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피가 쫙 빠지면서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정되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 1억이었다 지정된다, 한순간 매매가 3억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그쵸. 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임장을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동구랑 거의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끝자락이죠. 네. 뭐 구덕, 뭐 명일, 뭐 이런데. 네. 그래서 끝자락이어서 네. 시세가 잘 받쳐줘요. 네. 네. 그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